예, 이번에는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의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 여러 주에서, 특히 힐러리 지지가 높은 주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 LA에도 유클라 대학, UCLA 대학 옆에 500명이 나와서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 버클리, 그 다음에 어바인 등 이 캘리포니아 대학 분교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오클랜드에서도 그러고 이런답니다. 또 오레곤의 포틀랜드에서도 그러고요. 시애틀에서도 100명의 시위대가 있고, 피츠버그에서도 그러고, 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지금 보입니다. 자, 이 LA 타임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칼렉시트, 즉 캘리포니아가 미국 연방에서 탈퇴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선거인단도 5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힐러리를 압도적으로 선택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에는 샌더스를 갖다가 지도자로 하자, 브렉시트처럼 캘리포니아도 미국을 떠날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전 좀 웃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샌더스 한번 보십시오. 혹자는 제가 샌더스 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가치를 보고 지지를 하는 사람이지 가치가 아니면 곧바로 벌어버립니다. 헌신짝처럼. 샌더스요, 정확하게 오늘날 미국에서 일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제기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민주당 지도부와 힐러리의 공작이 폭로가 되는데도 침묵했고, 오히려 거기에 항의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달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고 난 다음에는 힐러리 손들어주고 다녔습니다. 저런 사람은 미국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는 친구들, 그럼 이 친구들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까? 모지라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병신들인지, 월가에 유착하고 수천억의 돈을 월가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땡기고 정경유착의 장본인이고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내어 걸고 있는 힐러리가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변화합니까? 미친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선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 선거 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다, 그걸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방 상원 하원 선거에 후보자 정당 이익집단이 쓴 돈이요, 올해도 4조 5,600억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쓴 돈은 25억 달러.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자, 25억 달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3조 원 가량 됩니다. 힐러리가 대선 경선 기간에 6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트럼프가 4억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선거 한번 치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선거 때 쓰는 돈은 미국 정치 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미국의 이익 집단들은 선거 자금을 기부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대한 선거 자금을 땡겨가지고 사용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 상당한 부분을 땡겨서 개인적으로 챙기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합법적인 로비를 허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가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비비 비용이요, 자금이. 로비스트만 12,000명이고 50개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로비를 전체를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돈이 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미국에서요, 이 전체 국민들을 조사해서 연방이든 지방선거든 한 번이라도 정치 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얼마냐 하니까 10% 미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고요.
2016년 선거 기준으로 미국 인구 3억 2천만 중에서 $200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140만 명, 0.44%에 불과합니다. 이 0.4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낸 돈이 전체 정치 자금의 70%가 넘습니다. 지난 2014년 의회 선거 때 0.1%에 해당하는 인구가 기부,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낸 후원금이 12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2014년 선거 기간에 모인 전체 돈의 30%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전체 돈의 미식 축구 경기장을 가도 3분의 1밖에 못 채울 만한 사람들이 미국 전체의 선거에 3분의 1을 내는 겁니다. 이 0.1%의 기부자들의 76%가 남성이고 주로 금융, 보험,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이들이 일하는 회사가 골드만삭스가 1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 AT&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쭉 순서들에 있습니다. 거주 지역은 딱 반합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DC. 자, 대도시에 살고 그리고 큰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지지하는 한 정당에만 기부했고요. 자,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이익단체도 이 슈퍼팩이라는 정치행동위원회를 만들어 후보자나 정당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협회 슈퍼팩이 430만 달러로 1등, 맥주 도매협회가 2등, 통신회사 AT&T가 3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막 뿌리는 일들이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언론들이 이렇게 이 선거에 쓰는 돈이 턱없이 작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 로비를 통해서 쓰여지는 돈은 지금 이야기한 정치 자금보다도 훨씬 또 많은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2년 임기 동안에 10,000개가 넘는 법이 제출됩니다. 국회에. 자, 그래서 미국의 이 정치활동의 핵심은 이익단체와 기업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미국 정치의 대체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미국 정치 속에서 힐러리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기 매우 쉬운 위치에 있겠죠. 자, 여론 조성해주고 돈 대주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이클 무어라고 아시죠?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옛날부터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글을 갖다가 허핑턴 포스트에 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5가지가 저희가 옛날에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러스트 벨트에 사는 이 저기를 품은 노동자, 이 러스트 벨트가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위스콘신 다 이겼습니다. 이 4군데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고, 이 중에서 미시간과 위스콘신은 힐러리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 분노한 백인 남성의 최후의 저항, 구식 정치의 표상인 힐러리 본인의 문제, 투표를 독려하지 않는 우울한 샌더스 지지자, 제시 벤츄라 효과라는 것은 레슬링 선수가 정치권에 한번 출마한 적이 있죠. 주지사 출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내 네스프로 레슬링 선수지만은 이 정치가 나보다 더 웃기기 때문에 내 한번 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병든 정치에 대한 장난 조롱입니다. 이런 걸 꼽으면서 트럼프 당선을 점쳤는데요. 마이클 무어는 미국에서는 좌파로 손꼽히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좌파지만은 적당히 샌더스처럼 힐러리와 손을 잡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좌파지만 인정할 만한 친구입니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와 민주당 힐러리의 토론을 지켜본 뒤에 끝났다, 보나마나다, 자기 중심자인 동시에 인종차별주의자인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 마이클 무어의 예언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죠. 자, 무어는
자기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5가지 이유라는 척에서 유권자의 77%는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35세 이하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힐러리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니까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언론과 여론조사에서 부패 기득권들이 반드시 되새겨야 될 말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서 개최된 56번의 예비선거 당원대, 코커스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머리. 여기에서 이 트럼프가 공화당 안에서도 번번이 승리했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쉽게 투표할 수 있으면 힐러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표를 집에서 인터넷 클릭하듯이 클릭으로 건넨다면 지금 앞에 말한 77%라는 이런 사람들이 유색인종이나 35세 이하 이런 사람들이 힐러리를 찍었겠지만은 힐러리 지지층인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를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줄을 서고 한 표를 찍고 오고 하는 이런 것 자체를 갖다가 견디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각도 없다는 겁니다. 무어는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 힐러리가 되면서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고 힐러리를 지지했지만은 결국 힐러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어가요, 이 트럼프가 당선될 일에 대비해서 이 가상의 다큐멘터리 영화 트럼프 랜드라는 것을 뉴욕의 IFC 센터에서 찍어서 상영을 지난달에도 했답니다. 참 웃기는 친구인데요. 이 한 6일 전에 마이클 무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에. 언론 인터뷰 내용에 보면 자기는 지난 여름부터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은 게임이 끝나기 한참 전인 여름에 이미 우리는 이겼다, 끝났다라고 자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어 자기는 미시간에 사는데 대선 분위기를 잘 아는데 사람들은 현 시스템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비록 트럼프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를 마치 화염병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 화염병처럼 시스템을 향해 던져버려 브렉시트와 같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보자.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자. 이런 심리가 있었고 현 시점에서 제가 몇 달간 주장해온 것에 반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틀리길 바랄 뿐입니다. 이랬는데요. 자,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시종일관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마이클 무어가 이야기한 말 속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유가 다 들어있고 그동안 제가 마이클 무어하고 잘 모르는 사이지만은 다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트럼프가 해서 놀라웠다. 트럼프가 말하는 세계가 내가 보고 싶은 미국이다. 트럼프한테 투표할 거다. 오늘날 미국의 이 세계 정치 1번지 미국이 반세계화 파퓰리즘에 점령당했다고 이렇게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쳤다. 미국이 거꾸로 간다. 미국이 파퓰리스트,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넘어갔다. 이딴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겁니다. 기존의 정치적 이단화, 즉 공화당에서 정치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오지도 않은 부동산 업자가 미국 사회에 잠재해 있던 한마디로 평범한 소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이변을 낳은 겁니다. 자, 힐러리나 클린턴이 이야기하는 우아한 미국의 정치의 이면은 가진 자, 월가와 다국적 기업과 IT, 할리우드 이런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면서 서로 교류관계를 만들면서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통과시키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대가를 전제로 돈을 정치 자금이니 이런 형태로 거래합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힐러리하고 빌 클린턴이 부부가 몸을 던져서 보여줬습니다. 이 부부가 노동을 한 게 뭐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입으로 떠들고 동거단 것밖에 없습니다. 재산이 수천억일 겁니다. 자, 이런 얼룩진 부패한 기성정치.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국의 주류라고 하는 백인들이 흑인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을 아세안을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세력이라는 분노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자, 4개월 전 브렉시트의 국민투표하고 똑같은 형태가 미국 대선까지 삼켜버렸습니다. 제가 브렉시트가 미국에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안 한다 했습니까? 영국의 브렉시트도 제가 저거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브렉시트에 이어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파퓰리즘과 반세계화의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반세계화가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자극적인 언행으로 반감을 조성하는 트럼프의 그런 행동을 트럼피즘이라는데, 이런 트럼프의 파퓰리즘은 국제정치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국가를 휩쓸 겁니다. 자,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면서 이 대안이 없이 자극을 하는 선동적인 메시지와 반세계화 고립주의를 내걸고 그런 어떤 테러가 확산되는 와중에 이민이 증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이런 데서 고통받던 미국 대중들의 숨은 분노가 트럼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이런 대중들의 분노는 과연 틀린 걸까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자, 생존이 불안해진 미국 주류 화난 백인들을 표심을 걸어모아서 또 영국에는 브렉시트가 영국의 서민들의 반체제적, 즉 반EU적, 반난민적, 반이민 유입에 대한 또 반금융에 대한 분노로 모아서 터져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영국과 미국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양대 발상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이 서민이라고 해서 무시를 해서 될까요?